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온 북 언더스탠딩. 그렇습니다. 네, 어디 가서 네. 지식을 뽐내고는 쉽고 그러나 책 읽을 시간을 내기까지는 귀찮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지, 마치 읽은 것처럼 네.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너무 좋은 네. 그런 장안의 그래서 화제 콘텐츠. 예, 책 읽을 시간과 책 사볼 돈은 이제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쓰시고 책 읽는 척 내지는 책 내용 아는 척은 북 언더스탠딩으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네. 컨셉으로 시작한 코너가 이제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무럭무럭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신 또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을 네.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다 책을 읽을 필요는 없죠. 전문가에게 의사는 의사, 그래, 약은 평균- 약사에게, 뭐 진료는 의사에게, 어. 책도 책은 의사에게. 북 언더스탠딩에게 읽게 한 후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럼 배우면 우리는- 되지. 그렇지. 굳이 꼭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 이호 교수님 그래서 네.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같은 분이 정말 제일 세상에 필요한 분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독서를 기꺼이 하시고 또 그걸 어디 가서 읽은 읽은 척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낱낱이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그러면 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가져오신 책은 눈먼 자들의 나라. 예. 음. 이게 이제 실은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읽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말 이건 의심할 여지 없는 상식 또는 뭐 누가 뭐 이해를 하지 않은 어떤 속담 같은 것들이 완전히 깨지는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H.G. 웰즈가 실은 SF의 CEO라고 볼 수 있어요. 실은 SF. 예. 예. 그때 사이언스 로맨스라고 했는데 지금 픽션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상상력이나 원자폭탄 같은 것도 아인슈타인 나오기 이전에 그 소설에서 이미 나왔다고 이 세계대전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의 전집 중에서 그런 어떤 과학적 내용이 없이 정말 상상으로 썼던 그런 책이라 제가 쉽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책인데 그래서 이제 실은 책을 보면 이분은 산악 등반하는 안데스 산맥을 등반하는 그 가이드에 짐을 들어주는 한 사람이 결혼이 발생하니까 대타로 들어갔는데 예. 올라가다가 정상쯤 왔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은 찾아보니까 미끄러져 내려간 건 있는데 찾아도 내려갈 수는 없죠. 예. 너무 높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실종 처리가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탐험심이 강해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선원들도 만나고 이럴 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맹인국에서는 눈먼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애꾸눈이 왕이다. 애꾸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한쪽이라도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본적 속담이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 그런 조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냐면 어느 쪽에 좋은 그 눈높이 만년설이 있는 쪽에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이 있었다.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출구가 막혔단다. 예.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전설은 있어요. 마침 그 나라에 눈병이 좀 들어가지고 다 눈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 중에 병이 걸리는 건 신에 대한 어떤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형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성물, 카톨릭이었던 성물 같은 걸 갖고 또 사제가 되면 사제도 모시고 가서 예.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려고 한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분이 눈이 잘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온 뒤에 화산이 폭발해서 못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광산 같은 데 전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예. 요게 얘기예요. 그냥 그 전에 스토리. 사전에 들었던 자기가 세상을 떠돌면서 자기가 그냥 풍문으로 들은 얘기. 그렇게 들었던 거고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다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굴러떨어지고 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푹신한 눈하고 같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지금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뼈는 욱신거리긴 하는데 부러진 데는 없고 근데 이상한 마을은 보이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때까지도 눈먼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못 보고 어딘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한 3명 정도가 물동이를 지고 와요. 예. 그러니까 자기 거의 서서 나 구해달라고 큰 소리를 치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나 있는 쪽을 못 보는 거예요. 반대쪽 격곡을 보고 있고 서로 뭐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그 전설의 그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자꾸 고함지니까 세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가까이서 가볼수록 눈이 역시나 흉측하게 퇴화가 돼 있어요. 아. 이런.
그 사람들도 세 사람이 다. 음. 옷도 좀 이상하게 꿰매져 있고. 그래서 야 이게 맹인국인가 보다 전설로 들었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나라는 그렇게 화산으로 차단됐잖아요. 네. 병이 돌아서 진짜 눈이 다 퇴화가 된 거예요. 그 나라들. 근데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획득천 형질은 유전이 안 되거든. 예.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예. 태어난 아기들은 눈이 밝겠네요. 밝아야죠. 예. 근데 제가 보면 그때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풍토병증에 있는 곳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버리자는 거예요. 아. 태어나도 다시 눈병 걸리고 예. 태어나도 다시 눈병 걸리고 이렇게 보자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보니까 15세대가 얼른 거예요. 그 사이에. 아. 15세대 동안 못 본 계속. 거예요? 아무도 왕래가 안 된 아무것도 거죠. 안 보여요? 아니면 그렇죠. 조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맹인들. 네, 맹인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그 단편 소설의 줄거리인 들어간 거예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태어나면 처음엔 좀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병이 걸리겠죠. 예. 그럼 어른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아예 애들 손을 잡고 다 길을 알려줘. 이렇게 다니라고. 아, 지리를 다. 아, 그렇죠. 어른들이 어른들이. 본인들도 안 보이시지만. 그렇죠. 이미 자기들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박쥐로 보면 돼요. 그러네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요. 청각, 촉각, 뭐 이런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에요. 아, 생각보다. 네. 하늘은 둥그런 원이 돼서 이렇게 찔리면 딱딱하게 만져진다. 이렇게 보고 태어나기를 이끼부터 출발해서 바위에서 이끼 조금씩 진화를 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이 태어난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죠. 또 하나는 하늘에는 그 뒤로 그 다음에 나온 게 천사들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하늘에서. 예. 새들이지. 아, 새 소리를 듣고 새 어떻게 소리를 생겼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만져볼 수는 없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최종 그 천사다, 천사. 천사. 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겠구나. 근데 소리만 뭐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저 소리가 뭘까 하다가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죠. 저게 이제 만물의 진화의 과정에서 궁극적인 종착역인 그렇죠. 천사들일 것이야. 그렇죠. 신의 선물. 야, 그 새는 진짜 상상하기 어렵겠네. 그걸 논리와 학설로 만들어서 그게 맹인국에서 서로 그렇죠. 설파가 그게 이제 되고 하나의 있더라. 상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다 믿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바위 틈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예. 자기는 모르는데 막 손짓을 하고 소리를 내도 못 봐. 다가갔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은 인구 구성을 다 알아. 서로 뻔하니까. 하나니까.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말도 좀 이상해요. 예. 언어도 좀 바뀌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와서 만져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만지기를 냅뒀는데 이제 맹인을 3명 처음 보니까 나는 가만 뒀더니 얼굴부터 만지는데 눈을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눈 다친다. 이상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눈이라는 단어를. 눈이라는 단어가 눈썹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그러다가 자기가 설명하다가 물동이를 쥐고 오고 있었잖아요. 세 사람이. 내려놓고 얘기를 했죠. 돌아서서 얘기하다 물동이 걸려서 넘어져.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 얘는 바위에서 막 태어난 애다. 바위에서 막 태어나서 우리한테 온 애다. 지금 지능이 아직 덜 발달되고 감각이 덜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다. 대충 만져봤으면 되게 크다고 느껴졌을 있는데도 지능도 떨어지고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도 이상한 소리 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간 대화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촌장한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꼭 붙들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얘가 걸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왕 좀 해보겠는데. 나는 혼자 눈이 보이는데. 눈이 보이니까 애꾸능도 왕이라는 난 두 눈이 다 있는데. 이거 왕 좀 해보겠는데 따라가죠. 천천히 여유롭게. 예? 이상해 건물들이. 건물이 뭐가 이상할 것 같아요. 맹인의 나라에서는 우선 칠해놓은 색깔이 별 이상해. 색깔이 색깔도 필요 없겠죠. 별 이상한 색깔들이 칠해져 있어. 예. 그 또 뭐가 이상할까? 간판도 없을 거고. 그런 것도 문패도 숫자도 아무것도 없을 거고. 창문이 없어요. 그러네. 모든 집에 창이 없어. 야, 이거는 창문이 없어도 되나?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그렇지? 안 보이니까 안과 밖이 차이가 없어요. 대개는 이제 환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환기는 생각 못 했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소설가는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옛날이야. 이해해 줍시다. 환기는 생각 못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누구 와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막 만져보니까 거칠어. 그러니까 이거 참 아직 진화가 덜 된 애 같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데 촌장 나는 이제 본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촌장 회의에 집으로 탁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 발을 밟고 넘어지고 누굴 부딪히고. 눈 보이는 사람이.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눈이 보이는데. 깜깜하니까. 회의 장소를 들어갔더니 불이 안 켜져 있어. 창문도 없고 캄캄하니까. 그리고 밖에서 구경한다고. 그나마 자 그럼 맹인국에서 낮과 밤은 어떻게 구분해요? 사실은 눈꺼풀에도 빛은 투과되니까 밤과 낮은 이렇게 당연히 아니 구별은 눈이 없다니까. 되는데. 안구가 태화돼서 흉추가 쭈그러들었다고. 아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있지 건포도처럼 않을까?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건포도. 뭔가 햇빛이 이렇게 닿으면 피부에 닿으면 그래도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있다. 아니면 새소리가 들리면 아침이니까. 아 밤에도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이 사람이 도착했을 때 풍경을 봤잖아요. 예. 저쪽에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이런 걸 다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보이니까 낮이거든. 근데 실은 이 사람들은 밤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밤. 밤. 그때는 선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기가 좋아. 오히려 그걸 낮 삼아서. 그 사람 낮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때 활동한다. 데이타임. 우리한테 낮은 더워 이 사람들은. 불편해. 어차피 깜깜한 건 깜깜 똑같고. 그래서 이때가 밤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그늘에 들어가서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는 애들이 보였거든. 졸고 있고. 근데 걔네들 이 세 사람은 늦게나마 집에 빨리 가서 자려고 물동에 물을 지고 가던 길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낮에 갑자기 쑥 들어간 거잖아요. 어두운 데를. 그러니까 되겠냐고. 더더나 구경한다고 출입구를 다 막고 서서 보고 있으니. 그렇지. 엉망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직 칠칠마전해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겠네. 그걸 뭘 물어봐도 아는 게 없어. 그 얘가 맨날 얘기하는 건 하늘, 구름, 노을, 무슨 색 이런 단어만 쓰는 거예요. 예. 보통 촉각과 소리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의 규칙이 깨진 거야. 언어 게임에서. 예.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그러면 언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모든 게임엔 규칙과 규범이 있잖아요. 예. 언어를 쓰는데도 규칙과 규범이 있거든. 근데 이게 다르면 전혀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디안들한테는 뭐 말더듬이 없다. 왜냐면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나비와 나방을 구분 안 하잖아요. 예. 빠삐용. 그런 것처럼 우린 나비 나방을 구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 나방 아무리 설명을 해도 프랑스는 빠삐용이야 그냥. 그렇지. 그런 것처럼 문제는 이 규범이 서로 안 맞으니까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뭐 너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난 보고타에서 왔다. 그 대도시거든. 네. 얘네들 이름이 보고타라고 해. 얘 이름이 보고타인가 보다. 보고타인가 보다. 그래서 얘 보고타야.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얘기가 안 돼. 얘가 좀 약간 돌았다. 그래서 이제 아니 전응아 취급을 받아요. 예. 전응아 취급. 왕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손을 갖다가 눈에다 대줘요. 움직여. 그냥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이게 뭐냐? 머리에서 뭔가 구슬이 굴러다녀. 이게 문제인가 얘는? 치료해 줄까? 아니 돌았다는 거 있잖아요. 눈이 돌아 지금 두 개가. 얘가 이 정신 착란인 거야 지금. 그들의 눈에는. 결국은 얘가 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인다는 걸 내가 증명하려면 증명하고 싶다. 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말해줄게. 그렇죠. 미리 이 사람들 촉각이나 뭐 냄새나 이런 걸 못 느끼는 거리에 뭔가를 얘기하고 싶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되잖아요. 이 사람 증명이.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저쪽에 한 사람이 지금 17번 도로에서 물동이를 지고 오고 있다. 몇 분에 온다. 난 그게 보인다. 기가 막히죠. 노인들이 가만히 있어. 걔가 여기 올 일이 없다. 그리고 보다가 꺾어. 그 사람들은 약속된 도로로 다녀요. 그러니까 페드로가 여기 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또 못 맞춰. 분명히 보였는데 네. 거기 사람들은 얘가 약속된 도로로만 가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안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고. 그러니까 도로도 뭐 걸림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깔끔히 정리가 돼가지고. 정해져 있는 거네. 지금 내가 뭔가를 본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네. 어렵죠. 그러니까 뭐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걸 어떻게든 한두 놈씩 설득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좀 해야겠다. 한두 명씩. 예. 그래서 일은 이제 일을 나가고 얘는 바보인 것이 일을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낮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밤이잖아요. 가다가 농수로에 빠져. 캄캄해서 굴러 떨어져. 이 바보야. 손을 잡고 다녀야 돼. 일을 시킬 수가 없어. 일을. 그리고 또
밥 먹으러 들어가면 또 숟가락도 밥상을 엎어. 안 보이니까. 보여서. 그렇지, 아프다, 안 진짜. 보이니까 미치는 거야. 근데 밤이 되면 얘는 잘 돌아다녀.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화나니까. 화나니까 잘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목류병까지 걸려 있는 친구 참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가 그래서 구테타를 계획을 하는데 도저히 이놈들하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워낙 신경도 빠르고 그래서 내가 보인다라는 걸 설명하다가 결국 싸움이 나서 삽으로 이제 내리치려고. 예. 그래서 몇 사람 튀고 도망을 갔는데 네. 절벽까지 가면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분지인데 여기는 봄이야. 예. 근데 맨 피트나 깎아지는 암벽이 있으면서 그 위는 다 만년설이에요. 예. 그 저 위에서 떨어진 거야 이 사람이. 아하. 근데 저기로 올라갈 길은 없어요. 예. 폐쇄된 공간에 제가 딱 숨어서 숨을 고르면서 저것들이 포위를 해서 오잖아요. 사람 패고 저것들을 냅뒀어요. 다가오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만 보이니까. 난 보이니까 그래서 쭉 포위망을 좁혀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이 갖고 간 물건 중에 입증할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뭐 문명이 좀 발달돼 있으니까 총이 있거나 새로 예리하게 깎은 칼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이 굴러 떨어졌거든. 예. 근데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답답하다. 보통은 이제 보면 우리 잉카 문명 때도 가서 균을 퍼뜨리고 총을 들고 가고 막 소리를 크게 해서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예, 습관 예, 우리가 놀래고. 강하게. 그런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가오면서 이제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보여줘야겠다. 포위망이 접히오는데 이 청각이 너무 발달된 거예요. 그들이 내가 이쪽 가면 가만히 있어. 눈에서 가만히 보고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길래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갔어요. 가서 며칠 또 고민해봐요. 배는 고프고 방법은 없고 항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나 이제 본다는 말 안 할게요. 본다는 말 안 하고 그 이제 문제를 내 이제 예를 붙여놓고 자 그럼 너 본다는 말 안 한다고 했지? 좋아. 그러면 하늘이 있어 없어? 또 파랗다고 자꾸 그러는데 있어 없어? 없습니다. 두꺼운 암벽으로 돼서 3명 장대 들고 뛰면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하늘. 이렇게 다 질문을 맞춰. 예. 적응이 됐어 이제. 예. 그럼 얘도 그럼 어딘가를 소속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타를. 야곱이라는 그 노인네 종으로 보내. 네. 종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해요. 근데 자기가 쿠데타를 할 때 몇 사람 관심을 가져. 밖에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중에 봤는데 기가 막히게 이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또 올드미스야. 추녀에서 시집을 못 갔어요. 이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예쁜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만 유일하게 눈이 보고 있는 것 같아. 흉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 있으면 내가 살 것도 같아. 밖에서 보지도 못한 미인이거든. 근데 여기는 추녀야 여기서는. 왜 거기서는 왜 미녀 추녀 구별이 뭐가 아니 있을까? 그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 눈먼 자들의 나라에서는 내가 미녀가 어떤 사람이 미녀일까? 그래 뭐 보이지는 않아도 그 뭔가 그 이게 볼륨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를 만지시면 안 되고 옷 입은 상태니까 옷 입은 상태에서 피부에 매끄러운 정도? 피부가 매끄럽다 혹은 목소리가 목소리. 좋다. 목소리가 이뻐야 돼요. 목소리가 좋아야 그렇죠. 미녀구나. 그렇겠네. 그런데 이 여자가 좀 허스키 보이세요. 근데 약간 잔털이 또 좀 있어. 결정적이네. 오빠.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 그러면 큰일이지.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데. 집중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가니까 그 집의 막내딸이거든. 네. 근데 그 여자가 그전에 내가 쿠데타를 기획할 때 들었던 몇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학교 야곱 노인의 그 딸이네 시집 못 간.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 여자만이라도 보고 살자. 너무 순종적이야. 그리고 착하고. 왜냐하면 목소리만 좀 이상해. 이 여자한테 관심 가져준 남자가 이 남자가 처음이야. 이 남자는 내가 왜 좋아? 근데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해요. 네. 밤에. 이 사람들은 밤에. 난 낮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 돌아다니겠어요. 이제 굴러떨어지지도 않아. 그렇지. 차라리 길 안 알려줘. 잘 다녀.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녀. 야, 이 보고타 오빠 좀 모자라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모자라네. 단 바깥 세상이 바다, 구름, 하늘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 못 알아듣겠어. 단어가 몰라서. 그냥 생경한 단어일 뿐이에요. 이야.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죠 이렇게. 사랑에. 근데 이제
이 사람에 관련되면 모두 다 촌장회에서 결정하기로 했거든. 예. 이제 유주 인물이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 오염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이 시집 못 간 딸도 아빠한테 차마 말을 못 꺼내고 바보로 소문나대니까 그렇지.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전쟁금 하니까 위에 언니들이 아빠한테 절대 얘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얘는 바보다. 이상한 놈이다. 바보고 오빠들도 그냥 강력히 반대하고 싸움이 날 정도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제압을 했는데 이번엔 얘가 이겨. 네. 그래가지고 보고타가 그래서 건들지는 않는데 하여간 너는 우리 집안 망조들게 했으니까 결혼은 반대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이 저 메디나 사루테라는 여자는 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이 남자의 그 뭔가 이 남자가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이 남자의 바이에서 태어난 이끼 같은 존재부터 온 건데 그 나라의 얘기를 할 때는 뭔가 격정적이고 막 힘이 있고 예. 또 표현에 자기 스스로 감동에 빠진 것 같고 또 막 그런 것들이 그 옆에서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았어 자기는. 예. 사랑하는 사람의 그 밝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결국은 촌장회의를 가야죠. 촌장회의를 가서 이제 이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노인네가 가서 이제 야곱이라는 노인네가 조용히 이제 촌장 부족장도 모인데 가서 조용히 있다가 이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족장 그 중에 하나가 철학자이자 의사인 사람이 있어요. 예. 대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사람 내가 원인을 찾았다 얘를. 얘가 이상한 거에 원인을 찾았다. 원인을 찾았다. 저 머리에 굴러다닌 2개를 빼야 된다 저거. 저게 문제다. 문제다. 저 눈을 빼는 수술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결혼시키자 이런. 네? 그리고 결론이 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그것만 하면 결혼시켜줄게. 그러니까 이제 메디나 사루테는 그러길 원하고 나도 이 여자랑 도망갈 길은 없으니까 같이 살고는 싶은데. 눈 2개를 빼야 돼.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어머나. 수술. 야, 미쳤다. 보고타가 사랑에 빠졌구나. 빠졌어요. 네. 또 그 여자마저도 이 남자의 그 얼마나 바깥 세상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세레나를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고백하는 방식을. 그 진심을 담아서 이 한 여자밖에 없으니까 여자도 감동을 먹었죠. 그래서 실은 날짜를 잡아요. 수술 날짜를? 어머나. 결혼 날짜를 잡았어야지. 아이 진짜. 근데 수술 날짜가 하루씩 다가오는데 정말 이 여자의 사랑이냐 나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느냐. 물론 눈을 버리고 이들 삶에 동화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딜레마에 빠져서 맨날 며칠 고민을 해. 잠깐. 여기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눈을 버릴 수 있느냐?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근데 내 눈만 보여. 그러니까 뭐 그렇지. 난 보이는데. 근데 사랑하는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지내려면 눈을 버려야 돼.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못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자한테 내 안구를 줘야 돼. 그러자면 눈 없애는 건 마찬가지니까. 저한테 떠나는 건 마찬가지니까. 내가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안구를 줘야 돼. 그럼 그 여자가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줄 수 있냐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그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영혼이 없어 보여요 두 분이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타까운 게 이 여자도 눈을 보고 싶은데 내 눈을 주면 이 여자는 눈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다면 그건 줄 것 같아. 나는 고려할 것 같은데 근데 내 눈을 괜히 무의미하게 버려야 이 여자하고 살 수 있으면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생각이 계속 드네. 중요한 건 그게 유일한 진단명이니까. 예. 그걸 제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야. 딜레마다 진짜. 어떻게 결정 내렸을 것 같아 본인 같은. 본인이 그 상황에 빠졌어. 난 도망갔다. 아니, 사방이 문제라서 못 도망간다니까. 야, 그 여자를 버려야 돼 그러면? 도망갈 수 있으면 그 여자 손잡고 도망가지. 도망가도 잡혀오잖아요. 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사람들을 만나러 가. 전날. 내일이 수술 날짜예요. 너 진짜 결혼할 거냐? 수술하면. 사랑한다. 근데 그러고 떠나요. 남자가? 네, 안녕. 그리고 여자는 울어. 떠나는 발소리인 줄 알아. 떠나요. 떠나서 막 가서 절벽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 예. 손톱이 빠지고. 저 너머를 가면 되겠지. 하고 중간쯤에서 이제 더 이상은
조그마한 마을도 이제 올라와서 거기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는 표현하거든. 행복한 미소를. 이걸 탈출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는 얘기도 없고 예. 중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떠나는 그 중간쯤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아니 그 말하자면 뭘까 그게? 다수가 갖고 있는 이제 실은 우리가 다수였잖아요. 밖에서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도저히 대화되지 않는 내가 본다란 나의 이 모든 것을 버리고는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날 수술 전날. 절실히. 특히 밤이니까 낮이잖아요. 또 얘한테는. 그냥 걸어서 나와서 절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중간 이제 평온한 미소를 짓는다 이런 거거든.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소설은? 끝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야, 어마어마하네. 평온한 미소를 지은 건 탈출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탈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순응할 것인가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라든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는 내 마음이 편해진 거지. 그렇죠.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더 이상 번민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행복을 그 느끼는 선택도 거겠죠. 맞고 이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마도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눈을 다 뺐다면 예. 샤롯데랑 내가 평생 이 사랑을 유지할까? 이 사람은 막 밖에서 많이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사랑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 것도 같아. 예. 그리고 그렇죠. 그 수술 날짜 지나갈 때까지가 뭐 한두 달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원래 사랑은 점점 체감 약해져. 그래. 샤롯데가 더 이상 그렇게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처음에 사랑은 우리는 운명처럼 순간적으로 노력 없이 오는 거잖아요. 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갑자기 저 사람을 만나고 훅 흥분해 버리니까 그게 내 노력 없이 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랑은 뭘까?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 진짜 성숙한 사랑은 뭘까? 그 사람을 돌보는 것, 보호해 주는 것, 그다음에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 또 그 사람을 존경 및 존중해 주는 것, 또 이 제목처럼 언더스탠딩 해 주는 것. 이 네 가지가 성숙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운명점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주어진 어떤 감정이 아니고 예. 사랑이라는 걸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연마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실천적 사랑이라는 게 진짜 성숙한 사랑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 샤롯데하고 누네스는 운명 갑자기 만났잖아요. 그 서로가 서로의 궁박한 처지에서 만난 거잖아요. 예. 궁박한 처지를 만났는데 이제 내가 여기에 통화된다면 또 이런 상태의 여인이랑 이 갑자기 주어진 공짜 같은 사랑이 오래갈까? 라고 본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럼 거꾸로 정말 성숙한 사랑을 메디나 샤롯데가 얼마나 있겠어 노처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준 것까지는 보호나 돌보면 맞아.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진짜 이해하려고 했는가? 샤롯데가 또는 누네스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해했다면 어떤 상태일까? 존중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 자체로도 이분의 눈이 없이는 예. 이 사람의 반절이 이상이 떨어져 가는 것 같더니 샤롯데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촌장을 설득하고 예. 같이 가든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없이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샤롯데는 이 남자가 떠나는 건 알겠지만 전적으로 동화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런 거 그 사람을 같네요. 존중하거나 그런 그런 거 것들을 같네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고타, 누네스하고 메디나 샤롯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감정적 사랑이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성숙한 사랑, 평생 내 눈을 떼고도 평생 가고자 싶었다면 존중과 책임감도 이해가 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수술 날짜 받아두고 나서 그 사이 기간 동안 네. 고민과 번민은 이 보고타 혼자 했네요. 그렇죠. 샤롯데는 그냥 나는 난 결혼에 그냥 설레기만 그렇죠. 한 거고. 그거 해주고 나랑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살아줘요. 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정 떨어진 거네요. 샤롯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보고는 지금 잠이 안 온다는. 보고타는 이게 정말 여기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랑일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수도 있겠네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 오빠가 떠나면 떠날 이유가 있겠지. 또 떠난다고 또 슬퍼서 울면 어떡해. 오빠가 결정한 건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고지순한 사랑 그거 있잖아.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나다 몰래 새벽에 일어나서 떡을 해놓듯이 보따리를 준비해서 뭐 진달래 밟고 떠나서 데려가고 가시라는 것처럼 그런 샤롯데의 모습을 없었다는 거죠. 또 그래. 누네스도
결국은 본다란 만약 자꾸 했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이 사회에 내가 갖고 있는 문명을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 진정한 고민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처음에 왔을 때 애꾸는 왕이다만 믿고 있다가 거기서 좌절하고 내가 왕이 한번 돼보려고 네. 하다가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고 조곤조곤 소통하려는 노력이랄지 그런 게 그 없었다. 사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거지.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네. 뭔가 이게 풍자하는 것 같다. 그죠? 내 얘기만 자꾸 했던 거지. 서로 바보라고 하는 거야. 서로. 저놈은 이상한 놈, 여기는 이 답답한 사람들. 이 딜레마에 빠졌던 것도 같아.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이데아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맨날 쇠사슬에 묶여서 빛의 반대쪽만 벽만 보고 평생을 살다가 그림자만 보고 살다가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기회로 고개를 돌려서 밖을 나가게 된 사람 있잖아요. 예. 가보니까 불빛에 목각 인형이 반사된 거 목각이 또 진짜도 아니야. 계단을 따고 오니까 밖으로 오니까 진짜 구름과 진짜 해와 진짜 별을 본 거죠. 네. 실체를 본 거거든. 실체를 보고 나서 안 내려가고 싶거든 여기를. 근데 어거지로 내려가야 된다는 숙명이거든. 그게 그 어떤 그 나라를 이상국가를 끌어가는 처리는 그래야 되거든. 예. 내려가서 보니 깜깜하잖아 이제. 예. 왜? 밝은 곳에 있다 왔으니까. 어허. 밝은 어두운 곳에 밖에 가도 갑자기 적응이 어렵듯이. 예.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중에 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놈도 있고 이런 왜 암기를 잘해가지고 말 지나가면 그림자 보면서 저건 말 다 맞죠. 백발백중 천재야. 근데 자기가 밖에 걸 진짜 보고 왔잖아요. 왔더니 바보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앉아서 본다. 어허. 실체가 따로 있다. 이건 허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알아듣겠냐는 거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더더구나 시험을 해. 테스트를. 그러면 둘이 앉아 있으면 얘는 맨날 그것만 봤으니까 잘 맞출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진짜를 봤지만 그림자는 이상한 형태도 나오잖아요. 우리 그림자 그렇죠. 예수 보면. 잘 못 맞춰요. 근데 더더구나 오히려. 밖에 있다 들어와서 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는 놈이 있어. 풍속을 문란하게.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타락시켰다고 하듯이. 예. 그러니까 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 국가에 나온 얘기거든. 물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실체는 아니죠. 본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사회적 풍습의 차이일 뿐인데 예. 한 사람의 소수가 말하는 것을 그 나라의 기득권이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때는 방법이 없겠구나. 아무리 그 사람 진실을 얘기해도 때로 달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지. 네. 야, 요즘 느끼는 좌절과 비슷한 것들이 많네. 내가 쓰는 단어가 나의 세계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곳에서 가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내 식대 판단하는 거거든. 예. 쟤들은 왜 저러지? 어허. 저것도 또 왜 저러지? 그게 너무나 우스운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언더스탠딩을 해야 그게 한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한 미덕 아닐까?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니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근데 그 소설의 얘기를 따라가 봐도 그 말씀은 맞는데 결국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눈먼자들이 그렇죠. 눈뜬 사람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엠퍼시가 공감이거든요. 엠퍼시. EM이니까 엠베딩한다,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플루타크 영웅전을 썼던 플루타크가 거기 에세이를 썼는데 예. 결혼을 아주 잘하는 놈이 있었어요. 사람이 현모양처에다 지창금도 갖고 미인이고 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애들도 잘 키우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정신 차려라. 저렇게 좋은 여자를 왜? 호강이 보기 터져가고 미친놈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발을 딱 벗어요. 이 신발 이쁘지. 가죽도 좋지. 마감도 잘 됐지. 부럽지. 갖고 싶지. 나는 이 신발을 신고 걸을 때마다 찔려. 약간 불편한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밖에서 보는 거 몰라요.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고 신어봐야만 아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봐야 안다. 네. 아니 그 신발이 무엇이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겉만 보니까. 그렇죠. 그 공감 엠퍼시의 정반대쪽 사이코패스는 뭔지 알아요? 예. 반대로 공감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어. 그냥 바늘로 장난을 푹 찌르고 아야 그만 재밌어 해. 공감이 안 되니까. 안 죽었잖아. 불 지르고 박수 치고 있고. 이런 어떤 공감 능력 자체가 뇌 구조상 또 유전자상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는 안 돼 우리는. 그러나 공존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는 있다. 공존, 관용. 눈 먼 자와 눈뜬 자가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너의 장점은 뭐야? 비록 증명은 짧은 시기에 못했지만 제가 밤낮은 좀 다르거든. 밥을 밖에서 먹으면 잘 먹거든. 방 안만 들으면 숟가락질 못하니까. 예. 우리 관습 때 내 방식도 끌고 들어와서 해봐 그럼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네 방식대로 해봐 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 이게 우리가 그 관용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 그 정상이 아니면 바본가? 정상이 아니면 지능하고 전능하고 뭐 부족한 놈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예. 근데 이 사람 그런 능력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 본다는 말만 안 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는 개념, 커먼센스라는 개념이 예. 정말 자신 있는 하는 거 우리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맹인국에서는 애꾸는이 왕이다. 예. 그러잖아요. 예. 이것은 보는 것에 대한 것이 커먼센스로 있는 있을 거죠. 때 애꾸는이 왕인 것이지. 네. 두 눈을 뜬 사람도 맹인국 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언어 체계 다 본다라는 것을 같이 쓰는 언어 게임에서는 애꾸는과 두 눈은 차이가 있어. 네. 근데 본다라는 언어 체계가 없는 이쪽은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매우 현명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 들어간다 해도 그냥 왕따 바보 취급당하다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아가신 성인들 예수님이랄지 소크라테스랄지 이들은 그 사이에서 비겁하게 피하지 않았던 분들 같아. 지금 이 웰즈는 나가는 것, 여기로부터 탈출하는 인간의 기본적 심성을 얘기했지만 성인들은 거기에 남는 거예요. 너무 다른 존재. 너무 다른 존재지만 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죽음일지라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친구 하나가 델프이 신전 가서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냐고 했더니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내가 왜 똑똑하지? 그래서 사람마다 똑똑하다는 사람 찾아간 거거든. 예? 나는 안 똑똑한데 똑똑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기 똑똑한 사람을 찾아간 거거든. 당신이 똑똑하다는데 안다는 건 뭡니까? 예. 얘기하면 쭉 삼파술로 하면 물어봐. 그럼 나중에 진짜 아는 것이 없어 이 사람이. 예. 얘도 아니네. 아니 그럼 얘가 이제 그런 술 반박수를 하니까 하도 유명하잖아 소크라테스가. 예. 그럼 네가 얘기해봐. 너 자꾸 묻지만 말고. 그럼 소크라테스 뭐라는 줄 알아요? 난 몰라. 제가 시작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올르잖아요 이러면. 약올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용기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몰라서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해놓고 아는 걸 말하면 계속 결국 내가 모르는 것이 돼. 그럼 네가 얘기해봐. 그랬더니 저는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 내에서 그러니까 얘는 죽이고 싶어. 진짜 얄밉겠다. 죽이고 싶어. 근데 보통 사형선고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사형선고를 내리면 그 폴리스에서는 그 폴리스를 떠나게끔 하는 것이 사형이에요 원래. 원래 여기 추방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내리면 친구들이 다 돈을 걷어서 배를 준비해. 그래서 탈출을 시켜. 만약에 죽잖아 이 사람이 탈출 안 하고 그럼 친구들이 욕먹어. 새끼들 돈 아끼냐고 친구 죽게 냈뒀다고. 탈출이 비일비재해. 예. 이 아테네라는 것을 벗어나서 저 미개한 곳에 사는 것은 사회적 죽음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죽나 여기서 죽나 똑같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못 돌아오니까.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도망을 안 가. 그리고 끝내 독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하여간 답답한 친구야. 근데 거꾸로 또 예수는 저는 예수가 무소유잖아요. 예?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냥 얻어먹는 거지. 그런데 하는 짓마다 착한 짓만 해. 뺨 때문에 한쪽 또 대주고.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고 했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게 많잖아요. 화려하게. 예식이다. 근데 예수는 빵 한 조각도 나눠 먹고 고기도 나 찢어 먹고 오로지 착한 짓만 하니까 내가 얘 때문에 대조가 돼. 대조가. 그러니까 얘를 없애야겠어.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들의 세상에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들 살아갈 사람들한테 어떤 걸 알려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럼 비겁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난 여기서 너희들의 손에 죽더라도 그 죽음이 너희들한테 계속 기억에 남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차이가 있죠. 근데 하여간 여기서는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냥 떨어져서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고 그런 속에서 비록 사랑이란 우연적이고 운명적 만남이라고 했지만 성숙한 사람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좋진 않고. 근데 나의 아이덴티티 놓치면 도저히 살 수 없고 이걸 놓치면 또 뭘 놓아야 돼. 만약에 수술을 했어. 눈을 뺐어. 근데 나는 그다음부터 더 바보잖아요. 지금 봐봐. 이 사람들 밤에도 못 돌아다녀 이제. 예? 그럼 더 바보가 되면 또 뭘 뗄까? 이 사람들. 지금은 이 사람들 밤인 나의 낮에는 잘은 돌아다니거든. 잘은 돌아다녀. 근데 눈까지 빼면 난 그 짓도 못해. 더 바보가 됐어? 그럼 이 사람들 또 무슨 진단으로 나를 또 뭘 뺄까? 그렇지.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런데 샤롯 때를 바라보니 천진난만하게만 하고 답답하지 그러니까 아주. 샤롯 때는 이걸 질병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샤롯 때는 이 질병을 치료해서 같이 살고 싶을 뿐이지. 예. 이 사람이 원하는 삶이 그게 아니고 이 본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야.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리스펙트는 바라봐 준다는 거다. 예. 존중하고 언더스탠딩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풋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고 나는 모든 걸 잃어갈 거야. 아 그러네. 옛날 조선시대 그 위정척사도 그런 식으로 바라봤던 걸까? 서양 애들이 온 거 저 웬 원숭이 같은 놈 그렇죠.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근데 그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소수 군중이 소수 다수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예. 또 기득권층이 그 기득권이 갖고 온 고고한 지식 체계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 관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서 들어본 똘레랑스가 관용이 예. 그냥 뭘 하면 주면 참는 게 아니고 예. 여기까지 목에 차서 구역진하고 화가 나는 것까지 참는 게 그게 똘레랑스예요. 관용이라는 관용이라는 게 네. 진짜 불편한데도 참는 거예요? 꼭 참는 건데 관용을 할 생각이 없는 놈한테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되고 그런 것이 공유됐을 때 참는 거고 그걸 이해는 못해도 같이 공존해 주는 거거든. 예. 나도 참고 너도 참고. 근데 난 얘는 안 참아볼래. 나만 참는 건 안 되고. 그래야지. 사람이 어떻게 다 네. 경험과 생각이 어떻게 참는 똑같겠어. 게 진짜 힘든 거네요. 그럼. 그럼요. 쉬운 게 아닌 거네. 언젠가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 뒤로 프랑스 사람 꽃 갖다 놓고 네. 평온한 일요일 다시 보내거든. 그 막 여기 올라오고 무슬림이니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는 참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분노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같은 하늘을 같이 지고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투들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싸나워졌잖아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게 슬픈 거예요. 조금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는 이해를 못해도 위험스럽지 않다면 공존하자는 거거든. 근데 이 누네스 보고타는 자기가 공격하고 싶어도 누군가를 한 사람을 완전히 지 앞에서 죽이면 그 무서움으로 이 사회를 내가 이끌어갈 생각이 되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 근데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구나를 느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다. 없어. 본보기로 내가 돌로 치거나 하나씩 죽이면 되지. 예. 자고 있는 애들 초장을 죽이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문명화된 곳에서 와서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없구나를 스스로 알아. 예. 그러고 못해요. 그게 맞죠. 네. 그게 맞긴 맞겠지. 근데 여하간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말하는 사람, 기상천외한 단어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았던 위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아간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많았을까. 네. 그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고지식함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은 몇 명 있었지만 그렇지만 천재가 아닌 바보로 취급받고 정신병원 가고 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을까. 야, 그치? 뭘 생각할 게 많네. 야, 다름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름이라는 게 항상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유치원부터죠. 유치원부터 같은 학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수업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수영을 봐야 돼. 네. 그거를 고등학교 올 때까지 해요. 그 여기서 조금만 이탈되면 성적이 안 좋아. 죽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학을 와요. 네. 그럼 이제 의대 신입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희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만 안 했어도 못 올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네. 다 그런 애들끼리 오니까. 이제부터는 자율적으로 좀 뭘 해봐라.
시킨 것만 하지 근데 말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제가 낸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뭘 내냐면 수업을 했죠. 예? 인문학을. 그럼 시험 뭐 어떻게 낼 거예요? 물어보거든. 너희들이 내. 각자 세 문제씩 내봐. 문제를 내라고요? 내고 답을 써봐. 문제도 보고 답도 볼게. 그러니까 그걸 어려워해. 문제를 내가 내는 거에 대해서? 내는 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지들이 아는 걸 쓰고 이 답에 맞춘 문제를 거꾸로 지가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는데 이 책 한 권을 읽고 자기가 의문을 가졌어야 돼. 이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이 책을 다 왜 뭘 냈지 막 어디만 범위만 정해주면 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예? 근데 네가 내봐. 그런 게 있겠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검토할 거야 문제를. 예. 그럼 이 고통스러워요. 뭐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일까? 본인 스스로가 난 의문을 갖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 그 기가 막히다. 반항하고 왜 내가 공부해야 됩니까? 왜 학원 가야 됩니까? 왜 난 도대체 의대로 왔냐? 이걸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질문을 하고 잠깐 멈추면 동기 애들이 쭉 앞서가 버리니까. 공부하는 놈이 더 많이 하거든. 예. 한번 뒤처지면 못 따라가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중으로 저 꼴대를 향해서 와서 쭉 승리자가 돼 트럼프를 딱 들은 애들이 예과 1학년 앉아 있어. 승리자예요, 승리자. 트럼프를 딱 들고 온 애들은 이제 난 됐다야. 이 애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게 어려워.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획일에 대한 교육에서 표준화, 대량 생산 이것 좀 제발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리더가 돼버리면 진정한 리더는 아닌데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면 또 똑같은 방식 계속 답습된다는 거지. 왜? 이들이 갖고 있는 신화처럼 하늘은 딱딱해. 새는 천사야. 우리는 바위로부터 나왔어. 이것을 건드려는 있을 수가 없어. 더 갈수록 이 교육 방식은 공고해져 간다는 거죠. 변화가 있을 수 없죠. 변화가. 그렇겠네요. 다만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우리는 왜 교육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할까?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을 못할까? 왜? 성적 순위니까. 동일한 시험으로 보는 성적으로만 보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애만 필요하지. 여기서 얼쩡거리는 애는 필요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건 거기서 승자가 또 리더가 되고 또 기득권이 되고 기득권은 더 공고해져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다름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들어요. 이게 이번 산불 났을 때도 같은 수목을 쭉 심어놓으니까 불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아카시아도 있고 참나무도 들어가고 잡목도 들어가면 산불의 번진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진화할 수 있거든. 단일 수종, 단일 민족, 호모지니어스한 거. 이게 순수혈통끼리 결혼해서 왕과 합수부르카는 턱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양성이 섞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회를 촘촘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라는 것이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것은 페르시아 전쟁을 이기고 많은 폴리스의 사람을 다 받아들인 거거든요. 비록 신분적 차이는 있었지만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무기가 별로 없었는데 저 대국을 다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비록 다문화 하지만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런 좋은 계기에 와 있다. 너무 우리가 있죠. 어차피 인구는 조금 태어나지만 지금부터 나도 30년 걸리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촘촘한 다양한 문화를 갖고 하는 걸 보자. 그래서 우리는 잠깐 외국에서 온 여기 누구랑 결혼해서 온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더 촘촘한 다양한 문화를 갖고는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구성원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우리는 진짜 단일 민족 신화가 너무 강한 그렇죠. 그게 전체주의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촘촘하게 다양한 문화를 심어서 가려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렇게까지 목에 올라온 이걸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 편견으로 쟤네를 그럴 거야. 이 편견을 갖지 말자는 거야. 여기서 애꾸는 왕이다처럼. 쟤는 무슨 냄새가 날 거야. 쟤는 뭘 싫어할 거야. 쟤네들은
못 산 나라에서 뭐 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으면 그대로 그 존재의 가치 인정해주고 공존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라는 게 나는 수업 시간에 50분을 앉아 있기 싫어. 난 중간에 나갈 거야. 라고 해서 문 열고 나가면 내가 방금 피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생각해 보면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매일 저녁에 생닭을 잡아서 먹는 풍습이 있어. 하면서 그냥 맨날 닭을 깨끗하게 그렇게 웃으면 내 이웃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그랬잖아요. 인도 카레 냄새처럼 우리도 외국 나가면 마늘 냄새 때문에 우리에 편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청국장 못 끓여 먹잖아요. 외국에서 냄새 때문에 안 빠지니까. 홍어도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향 나서 먹고 문 닫고 우리끼리 먹거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룰을 이게 파울 플레이 했다고 혼나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우리 또한 저 외국 나가면 저렇게 그리운데 이 사람들 또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주거에 대한 것도 공존해주고 우리 아파트만 하나 때문에 참아주고 근데 그건 1년에 한 번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 그게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 좀 섞여 있는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도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서울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제가 무슨 활동을 하느라고 명동에 회의실이 있어서 가끔 갔거든요. 중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화가 나요. 왜요? 전쟁이 안 나게 생겼어요. 북한이 장사정포로 서울 불바다를 못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아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러시아도 들어와 있고, 그렇죠. 미국, 인도 여기 불바다에다가 각 나라가 전쟁 자동 개입이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인만 맞출 수 있겠어요? 전쟁 억제력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구나. 이 사람들을 200km 피신 빼내갈 때가 가장 위험한 거구나. 중국이 미사일 쏴든가 뭐 설치할 때 그때 못 들어오겠잖아요. 이런 때는 참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백령도에 해병대가 지키는 것보다 러시아 마을이 있는 게 낫겠구나. 평화 인센티브가 이런 거구나. 메트로폴리탄보다는 코스모폴리탄이 훨씬 안전하구나. 그렇지. 그러네. 그래서 군사적으로 한다고 우리도 군비도 올라가지만 억제력은 있어야죠. 근데 실은 다양한 문화가 들어와 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가 참 행복하고 시너지 효과도 또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그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 일로 온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워낙 여러 활동하기 좋은 곳이어서 진화론 쪽으로 이민 이주해 온 것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풍부한 먹거리가 있어서 문화가 풍부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나도 내 꿈을 펼치고 싶어.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그냥 이민자의 나라처럼 생각해보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인구는 안 낳고 있으면서 배타성 더 커지면 우리는 그냥 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낳지도 않으면서 들어오는 것마저 배타적이면. 그렇죠. 그럼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럼 계속 매일매일이 불편할 텐데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 눈먼 나라에서도 다 맹인이 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거꾸로 역으로 그런 것이 우리는 지금 불편해. 기존에 가진 습성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녀버리면 그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 교환교수 갔었는데 애를 학교로 보냈더니 한국의 날을 정해줘. 태극기 그리기를 해. 그 반 애들이 다 같이. 다른 나라에 오면 그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 국기 그리기를 해요. 야, 이거 멋있다. 누가 전학생이 오면 태국 애가 오면 태국 국기를 한번 다 같이 그려보고. 그리고 한련적이 그게 있어요. 그 나라 교육의 목적은 싸우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거가 그리고 상당히 목표의 상위권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원래가 그들도 이민자거든. 그렇죠. 에버리진이랑 원주민을 다 쫓아낸 거거든. 본인들 또한 뭐 자유롭지 못해요. 사람적으로. 불편해도 참는 거. 공존. 참는 거. 야, 불편해도 참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불편 우리끼리 놀고 싶지. 근데 배간신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말해서 그냥 탁 튀어나온 말에서 애들은 배우죠. 그 제가 지금 요즘
재심 사건 하는 박준영 변호사 있잖아요. 네. 왜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 다시 청구하는 재심 청구. 박준영 변호사하고 제가 지금 의뢰를 받아서 하는데 외국인이 지금 16년째 살인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외국인 어떤 한 분이 한 명이 19살 때인가 택시강도 살인으로 몰려가지고 통역도 안 되고 그냥 불러준 대로 한글도 뚝뚝 썼는데 재판 2번 하고 들어가서 16년째 살고 있어요. 와. 결국은 근데 그 교도소 내에서도 백인 글도 안 맞는데 백인 수감자는 이쪽 유색인종은 또 그렇게 또 맞는데 그 안에서도 교도소 내에서도 왕따이거나 배관시하는구나. 과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상적 여유가 없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가끔 강의실 때 쓰는 것이 대제를 썼던 펄벅 여사 있잖아요. 예. 펄벅 여사가 1960년도에 경주 불국사를 보러 가는 길이었대요. 네. 근데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소가 달구지 끌고 가는데 몰고 가는 할아버지가 지기증을 하고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서양에서 타고 가면 되잖아요. 싣고. 예. 본인은 나한테 짐이라도 실으면 되잖아. 달구지는 비었는데 할아버지는 곱비를 들고 이렇게 짐을 지고 가니 늙은 할아버지가. 펄벅 여사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물어보라고 통역 보고. 통역한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애가 오늘 일 많이 했어요. 우리 애도 쉬어야 돼요. 이 펄벅 여사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조선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기가 막 보석 같은 나라다. 이렇게 쓴 게 우리 조선에 대한 평가예요. 그때가 국민총선사이 높았겠어요. 개인소득이 높았겠어요. 형편없을 때잖아요. 근데도 그 배려의 DNA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니? 우리끼리도 각박해지고 도저히 막 언더스탠딩은 없고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뭐 싸우고만 있고 끝도 없는 싸움을 하고 그중에 줄을 서야 되고 포용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찾아야죠. 전쟁을 겪었는가?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우리가 쭉 놓고 보면 교육제도에 있어 획일화 대량 생산 표준화 요 시스템을 해서 그래서 승자 독식 요게 공고히 오면서 그 승자 독식이 그 거대한 카르텔과 기득권이 붙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제도 못 보고요. 저보고 대학 교수니까 네. 교육개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거든요. 예. 어떤 책이 그렇게 썼어요. 교육개혁은 늪에 빠진 사람이 지 상투를 끌면서 나오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못 나와요. 스스로는 못한다 절대. 왜냐하면 교육개혁을 할 정도에 올라간 사람은 이 그전에 교육제도에서 승자거든. 이 사람이 무슨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가 훔쳐올 수는 있지. 근데 진정 우리나라에 맞는 것은 실패를 안 해봤잖아요. 좌충우돌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네. 근데 자기가 온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만이 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냐. 늪에서 상투 갖고 나오려는 거랑 똑같이. 완전 외부인이. 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충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정 이러지 말고 같은 구성원인 거예요. 우리는 실은. 우리를 더 촘촘하게 해준 관목 같은 거예요. 참 생각할 게 많네. 생각할 게 많네요. 그래서 이 작은 거지만 중학교 때 읽고 야 이렇게 상식이 이렇게 어긋날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게 이제 안 잊혀지고 가끔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 절판대가 없었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가? 받아들이는 게 근데 요즘 각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너무 그런 게 약했다고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민자의 나라였던 미국도 엄청 보수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나왔으니까 뭐 불편한 거야 이제. 근데 거기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충성도 높잖아요. 높죠. 그죠. 미국인에 대한 충성도. 근데 다인종 국가는 맞잖아요. 다인종 국가는 맞죠. 근데 대신 본인들이 막 불법적인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그래 좀 다양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부터 바꿔야 돼. 적어도 60, 70대 부모들은 이제 못하지만 적어도 50, 60 막 돼가거나 40대 이쪽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예전에 제가 잠깐 미국에 살았는데 그때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애가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야, 넌 쟤보다 왜 못하냐? 그러니까 걔가 뭐랬냐면 걔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수학 잘하지. 인정. 그거 어떻게 이기냐. 수학 인정. 농구 잘해. 그죠? 야, 걔는 흑인이야. 그러면 그 농구 잘하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여성은 말하는 가축으로 봤어요. 노예하고 여성은. 사람의 말을 하는 그런 정도로. 근데 책에다가는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책에다가 토론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질문을 다시 왜 그러니까. 아니 여성이라 떠나더라도 여성 중에도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여성 중에도 축구 잘하는 애가 있고 여성 중에도 있지 않아? 전투 잘하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할까 아니로 그 독특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구두쟁이가 대머리고 이발사가 장발이라면 장발은 구두쟁이 하면 안 돼? 전혀 무관한 거죠. 그 업에 필요한 고유의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지 겉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2,5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지. 2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니까 비행기가 이제 대륙간 여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제조회사가 미국에서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조종석을 표준화시켜야 되잖아요. 비행기 조종석을. 뭘 한지 아세요? 미군 전체 공군 비행사 있죠. 아주 평균을 냈어요. 오른팔 평균, 왼팔 평균, 가슴 둘레 평균, 안전기 평균 딱 만들었어요. 하나도 맞는 놈이 없어요. 평균이니까. 다 평균으로 했으니까. 단 한 사람도 꽉 맞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육절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요즘 전동식 조절 있죠.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조절할 수 있게 해야 자기한테 차라리.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딱 찍어둔 틀에서 동일한 시간에 방학, 동일한 교과서에 동일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놓고 다름을 인정해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반대쪽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돼라고 하지만 우리 인정한다는 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게 그 대신 우리 자주 보지는 말자 네가 뭐 어떻게 하든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 너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똘레랑스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 그런 불가침 조약을 맺고 살잖아요. 사회 공동체라고는 하면서 그러다 보니 불우한 이웃도 없시다라고 하면 이웃 같은 이웃은 하나도 없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그래도 어울려 사는 게 좋다 하니까 좋지만 행복도는 다 떨어지고 그러느니 몇 년 뭐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뭐 지켜야 할 뭔가를 정하고 민주화는 민주화 반공이면 반공 뭐 잘 살아보세면 잘 살아보세 온 나라가 그쪽으로 쫙 가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괴롭겠으나 그 내부에선 재밌지 않겠냐? 동화되든가 말든가. 뭐. 그러면 굉장히 보람있는 인생을 이렇게 살잖아요. 살다가 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게 뭐 똘레랑스가 조물주가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제1의 정언이 아닌 한 굳이 그 말은 야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데 참고 살아야지. 그렇지. 똘레랑스 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 해야지. 라고 하는 그게 야, 안 맞으면 헤어져. 아니면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고 한바탕 크게 싸우든가. 그게 차라리 서로가 행복하든가 결국은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닐까. 그러니까 똘레랑스라고 하는 강박에 우리가 쌓여서 행복해지지도 않고 유나이티드도 안 되는 그러한 길로 우리는 자꾸 그냥 가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좋은 말씀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살짝 동화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때는 동물적 삶이에요. 동물적 삶. 동물은 누가 아파도 나 관련 없어 지나가요. 그렇지. 누가 사자가 습격해도 한 마리만 잡혀 먹으면 나는 그렇지. 막 도망가다 한 마리 잡히자니 그때 멈춰 풀 뜯어요. 제가 죽었으니까 이제 난 괜찮아. 내일 것까지 생각 안 하는 애들이니까. 서로. 막 도망가다가 가젤이 한 마리 잡히잖아요. 잡힌 순간 모든 가젤이 멈춰서 풀을 뜯기 시작해. 내가 볼 때 막 소 이렇게 난 애들 있잖아요. 뚝 뜰 때도 그냥 옆에 있잖아요. 자기들 집단으로 사자 뭐니 밟아 죽일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문명과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진화론 쪽으로 역행하는 거거든. 안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자꾸 교육을 시키고 뭐 교리에 넣고 막 이런 건 철저히 반진화적이야. 그러잖아요. 도둑질은 네 것이 원래 내 것이라는 거 없지 뭐. 가지고 보는 놈 임자지 뭐. 가져오면 되지. 그런데 집단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호모 사피엔스밖에 이걸 안 해서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내가 하면 상대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보잖아요. 그것도 거꾸로. 네. 그래서 나는 그래
아이고 모르겠다. 너 그래 나 만나지 말고 살아. 나 이렇게 살게. 그 누군가가 나한테도 그럴 수 있거든. 네, 그렇죠. 그것도 용납할 것이냐 내가. 그것도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무시해. 불가축 천민처럼. 그렇지 서로. 근데 나도 그렇게 무시를 당해. 누군가 내가 대접받는 그 방식으로 상대도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이제 황금놀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거든요. 모든 관계는 세 부류로 나눠요. 1차 집단, 혈연. 2차 집단, 동년배 집단. 네. 3차 집단, 그냥 사회적 공간. 예. 1차 집단은 혈연이에요. 결혼을 하면 처갓집도 생기고. 여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사회야. 왜냐하면 버는 놈 벌고 쓰는 놈 쓰거든요. 내가 볼 때 애들은 학교 다니고 놀고 있잖아. 학원 다니고. 한 벌이를 안 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집단이야. 가족 공동체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배운 것을 정말 사회적 관계는 상호 호혜주의거든.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해야 되고 이게 매너고. 근데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집안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아버님처럼 해라. 선배를 깎듯이 모시라. 이렇게 이게 확산돼서 우리 전체 사회적 관계도 나오니까 쌈 만나면 너 몇 살이야. 너 어디야. 가족주의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 철저히 우리는 상호 호혜주로 더 대등한 존재가 돼서 여기 불공정 언페어하다 보면 손을 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배워야 되는데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거면 이게 면접 질문이거든. 우리는 그게 면접 질문이에요. 부당한 지시를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럼 들어오기 전에 부당한 지시를 상사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윗상사한테 일러야 되나.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해가면서 뽑아요. 근데 정답이 뭡니까? 면접에서 그 질문을 하면 나도 많이 들었어. 그렇죠. 질문이 없어. 그냥 말하는 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투고 정답이 뭐야? 그게. 그건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성향을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이 집단은 1차 집단은 확장성이 없이 갈수록 소멸돼 돌아가시니까. 가장 우리가 크게 만나는 것 중 가장 적은 숫자예요. 근데 동년배 집단은 롤이 정해져 있어. 쟤는 공부 잘하던 놈, 쟤는 농구 잘하던 이게 동창회 가보면 있잖아요. 이게. 롤이 있어서 자유롭지도 않아. 근데 진짜 우리가 고민하는 관계는 사회적 관계예요. 직장에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 일 속에서 목적의식도 만났던 사람들. 그게 우리가 고민이고 그때 상호 호혜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이고 뭐 해도 나하고 만나는 비즈니스적 관계라면 난 그 매너를 지키겠다. 당신의 문화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문명화된 사회다. 그렇죠. 네. 다소 불편하더라도. 네. 포용력. 그래, 문명이라는 걸 만들려면 우리는 같이 분업을 할 수밖에는 없으니 보다 정교한 분업을 해내는 게 정교한 문명이라면 상대방을 그냥 억지로 인정하고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회적 관계 기본 예의다. 억지로 하는 사실 불편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불편함이 있는데 불편함을 제도나 문화나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불편해. 거리를 두고 싶어. 예. 근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가면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배우고 싶어. 와인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스테이크는 어떻게 써야 되고. 예.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게 그냥 다른 건데. 다른 것인데 너는 왜 차별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식문화가 단 몇십 년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역사를 갖고 있거든. 이유가. 야, 우리 식탁에서는 물잔을 오른손, 뭐 와인을 왼손으로 드는 거야 라고 하면 싫은데 나는? 이라고 생각이 불편한데? 네. 그럴 때 그래도 맞춰주는 게 또레랑스입니까? 아니면 매너죠. 아니면 쟤는 불편하겠구나.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서로 맞춰주면 또레랑스인가요? 네. 서로 맞춰줘야 되겠지. 서로 맞춰줘야. 너희는 그렇게 먹는구나. 너는 포크 필요한데 손으로 먹는구나. 손 씻을 때 알려줄까? 그게 톨레랑스겠지. 예를 들면 거기서 야, 왜 포크를 왼손으로 먹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오른손으로 먹고 있어. 또한 또 기꺼이 야, 그 칼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배우려고 하는 것도 톨레랑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 사람들에 대한 차이를 놓고 그 안에는 은근한 차별을 갖고 본다니까. 무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배서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이 차별이야. 알겠습니다. 어렵다. 묵직한 주제를 던지는 책이네. 여러분들이 이거 언더스탠딩 없이 스스로 이 책을 읽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의 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활을 못합니다.
되게 책이라는 게 해서 위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 그렇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원래 의대 나와서 돈 많이 벌 수도 있었는데 배움이 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의대와 법의학을 할 때 돈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그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사색하면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그런 곳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족하고 그가 느낀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끼고 나서 우리는 다시 야구 보러 가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아는 척도 좀 하고 잠깐 생각도 좀 해보고 네. 진지함과의 절연. 네, 이호 교수님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대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